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의 정구민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이고요. 지금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모빌리티 100년 만에 패러다임 변화를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자동차 쪽 얘기에 집중을 좀 했었는데요. 전기차 자율주행 서비스가 핵심이 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생산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S에 갔다 와서 이제 정리한 부분이고요. 이제 모든 것은 AI로 연결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 교수님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산에 있어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AI하고 이제 디지털 트윈 그리고 로봇이 최근에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의 오늘 발표의 결론은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테슬라 케이스처럼 뭐가 있냐면 이제 그 자동차 자체하고 그리고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PLM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지금 국민대학 전자공학부에 있고요.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은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제 차량용 전기전자 소프트웨어를 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게 이제 휴맥스와 현대오토에버 사회회사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이제 지금은 제조솔루션 본부고요. 생산기술개발센터에 한 1년 정도 자문교수랑 출근을 하면서 일을 좀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913년에 포드의 이제 컨베이어 방식에 앞에 나왔던 부분이죠. 이제 그 자동차 대량 생산의 시대가 있었고 한 10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가 됐는데 갑자기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자동차가 싼 가격에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100년 동안 전세로 보급이 됐고 중국 시장의 성장을 마지막으로 자동차 생산 대수가 포화되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많이 팔려나간 자동차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자 이런 게 하나의 해석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결국 이제 변화가 이제 운전에서 이동으로의 변화가 되고 운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건강한 성인 중심이라 그러면 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노약자나 아니면 다들 누구나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그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운전자에서 이제 승객의 포커스. 그래서 우리가 ADAS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동차에서 주로 운전자의 포커스를 맞췄는데 이제 승객의 포커스를 맞추면서 생활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들, 도시 운영 이런 부분들이 중요해지고요. 그다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컨베이어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교수님 말씀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 생산에서의 주요 이슈는 고장 상황이나 이상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까라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고, 그럼 그게 이제 과연 사람이 할 때와 로봇이 할 때 고장 상황에서 로스가 크다면 우리가 그걸 써야 되는가, 아니면 그 로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가 이제 하나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자동차에서 이제 서비스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운전자에서 이제 승객으로, 그리고 운전에서 이동으로 가는 부분들, 그 기술이 이제 기계에서 이제 기계도 중요하고요.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결국 이제 융합이랑이 상당히 중요해진다. 이런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생활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개별 차량에서 이제 도시 전체의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이 이제 현대차의 그림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운전에서 이동으로의 변화가 이제 생활 공간으로 변화가 되고, 그러면 이렇게 변화했을 때 우리의 생산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도시가 변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시 인구 집중이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 작은 점들을 표현한 게 이제 기존에 그렇게 나눠져 있던 부분들이 이제 점점 더 거대화되고 집중화되는 거죠. 그리고 인터넷의 발전을 통해서 연결이 되면서 어디가 잘하고 어디가 값싸고 맛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점점점 사라지는 거죠.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이런 부분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화 그리고 거대 빌딩화 그리고 집중화가 되면서 이동 서비스가 중요해지고, 이동 서비스에서는 그 이동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간을 쓸 것인가, 그리고 그 공간을 또 어떻게 설계하고 생산할 것인가라는 문제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했던 변화는 스마트폰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사가 느끼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개인이 느끼는 부분들, 즉
내가 위치가 어디에 있고 자동차가 어디에 있고 내 있는 위치로 자동차를 부르고 하는 부분들에서 always connected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이동 서비스가 발전하는 기반을 이제 스마트폰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들은 사람의 이동이 감소하고 이제 사물의 이동이 증가했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 GM의 서비스나 유어나우라고 하는 이제 벤츠 BMW 서비스는 상당히 고전을 했고요. GM 이제 문을 닫았고 이제 그거에 비해서 이제 우버, 리프트, 그랩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 업체들은 어떻게 변신을 하냐면 배송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이상 상황이 왔을 때 그 소프트웨어하게 변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서비스 업체들은 상당히 그 변해가서 배송에서 이제 뭐 만회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즉 이제는 모빌리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의 이동과 사물의 이동을 같이 봐야 되고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를 배송하는 기기나 배송기기를 자동차로 볼 것인가 로봇이 볼 것인가 누가 생산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까지 우리가 확장해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생산 방식의 변화가 될 거고요. 기존의 이제 컨베이어 방식에서 지금 최근에 차량 스마트 팩토리에서 많이 참조되고 있는 게 한 세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대자동차 싱가포르 공장 HMGX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기가 팩토리하고 이제 벤츠의 M5360 이제 뒤에 잠깐 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서비스와 소비자 중심의 시장 변화가 오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 기반의 파괴적인 혁신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소비자를 위한 차량을 만들게 되면 결국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로 가는데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동차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과연 대량 생산이 중요한가 아니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중요한가 아니면 두 개를 적당히 믹스해서 갈 것인가. 테슬라의 고민과 기존 자동차사의 고민이 상당히 이제 다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 방식의 스마트 팩토리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사가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이나 홀류 생산을 위해서 취하는 방식들이 약간씩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융합이 중요해진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애플이나 이제 테슬라나 아마존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들, 컨텐츠 중심의 스마트폰, 사용성 중심의 전기차를 편리하고 효율적인 배송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 잠깐 제가 화살표를 몇 개 가져왔는데 처음에는 요선이 최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니까 요선이 최선이었고 그 시점에서 이게 최선이었고 또 그 시점에서 이게 최선이었어요. 근데 그걸 원점에서 보면 또 최선의 길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발전해 있는 AI나 디지털 트윈이나 로봇을 바탕으로 우리가 생산이라든가 전반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혁신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로 오면은 지금 이제 올해 CES나 이제 전반적인 모터쇼의 트렌드는 고급화나 이제 대형화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이제 중형 픽업 트럭 부분들. 그래서 전에는 그냥 대체 이동 수단의 싸진 않지만 어떤 대체 이동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어떤 주 이동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고급화 부분이 반응이 빠르고 그다음에 주행 거리가 길어지고요. 디스플레이가 이제 화려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대비되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제 반대로 뭐가 있냐면 이제 누구나 만드는 전기차 시대가 됐고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엔진이랑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전기차로 가면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후발 국가들의 이제 전기차 시장 진입이나 신생 업체들이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이 ICT 업체들도 전기차 시장 진입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주문형 생산이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줘 이런 부분도 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랑 이제 아래랑 약간 틀린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래서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래서 지금 전기차 선두주자인 업체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생산 비용 절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산을 절감할 것인가. 배터리라고 하는 부분들이 차값의 한 40%를 차지하고 비싼데 그러면 이제 배터리를 절감하던가 아니면 나머지 생산을 절감하던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대량 양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품 최적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 기가 프레스를 통해서 기존에 이제 나오는
생산 방식을 다 바꾸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4680 배터리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그러니까 기존의 배터리 셀을 이제 셀 투 팩, 셀을 팩으로 감싸고 셀 모듈 팩으로 이제 2단계 가야 되는 거를 셀 투 팩으로 한 단계만 가서 생산 공정을 줄여주죠. 또는 이제 셀 투 팩도 아니고 셀을 직접 차체에 붙여버리면서 공정의 절감 그리고 생산 비용의 절감을 가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 이제 아이오닉 5를 보면은 인버터 승합 기술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기존의 전기차에서 200V, 400V, 400V가 이제 고전압 충전인 거죠. 근데 이제 현대 아이오닉 5가 800V로 충전을 했고요. 그러면 200V와 800V를 가져가는데 기존의 400V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400V 충전을 가져가게 되면 별도의 모듈을 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한 뭐 표로 한 150만 원 정도, 뭐 100만 원, 150만 원 요 정도 하게 될 텐데요. 근데 그거를 없애고 이제 인버터 승합 기술로 가게 된다. 지금 이제 전기차라는 게 어떤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여러 가지 기술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동시에 어떤 스마트 팩토리 생산과 같이 묶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신기술 쪽에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오는 게 이제 액시얼 플럭스 모터, 물론 이제 양산의 이슈가 좀 있는데 뭐 코일을 어떻게 할 거냐, 히토리 없는 모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배터리는 지금 이제 실리콘 배터리라든가 뭐 나트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다 이제 어떤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양산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는 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CS에서의 주요 동향이었고요. 그래서 고급화 대형화로 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가가 있고, 그래서 뭐 테슬라 전기차에서도 그 부분을 나눠주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다양한 연계 산업으로 확장되는데, 그리고 이제 선박이나 농기계, 로봇, UAM으로 확장되는 트렌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이제 생산으로 넘어갈 때 상당히 중요한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전기차가 플랫폼화되면서 모델 설계가 쉬워지는 거죠. 배터리 열을 하나 빼고 넣고에 따라서 큰 차를 만들 건지 작은 차를 만들 건지 생산이 상당히 간단해집니다. 동시에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지금 이제 기존의 자동차들, 뭐 현대나 폭스바겐 같이 테슬라의 플랫폼 방식을 일찍 도입한 회사들의 전략은 다양한 차량을 빨리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전략인 거죠. 그런데 아직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만들면 다 팔려라고 하는 대량 양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에요. 약간씩 이제 회사마다 스마트 팩토리 전략이 조금 다르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화가 가지고 오는 이제 앞으로 진화에 상당히 이제 그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대량 양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이제 우리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퀄컴이 가져온 벤처 업체 퀄컴이 CDMA를 가져온 스파게티 코드, 정말로 정리되지 않은 코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통신 엔지니어 중요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은 이제 퀄컴이 칩을 만들고 레퍼런스 보드를 만들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회로 엔지니어가 중요했다가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지고, 이런 트렌드가 자동차에서 특히 이제 전기차에서 좀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부품사의 재편 가능성을 앞으로 어떻게 볼 거냐, 이런 것도 하나 이제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 쪽으로 넘어오면, 이제 자율주행이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보면 자율주행이 어떻게 변해가는 걸 하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초에 이제 실리콘밸리 해고의 와중에서 구글 웨이모도 대량 해고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 말에 애플 자율주행차가 원래 2024년에 운전자 없는 형태로 나오려고 그러다가 결국 2026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석이 있는 형태로 2026년에 상용을 하겠다. 그다음에 아르고 AI 쪽에서 한 5, 6조 정도를 쓰고서 앞으로 돈이 그 정도 더 들어갈 텐데 그럼 될까? 그냥 닫어. 일단은 여기서 스탑하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이제 그 GM 크루즈나 현대가 투자한 모셔널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계속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에도 GM 크루즈에서는 계속 투자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고요. 이런 위기 상황이 있는데, 그런 기회 상황을 잠깐 좀 보면, 자율주행의 기회 상황은 뭐가 있냐면, 내년 초에, 지금 볼보가 원래 올 연말이었는데 내년 초로 미뤄졌고요. 그 자율주행 프로세서가 이제 상용화가 됩니다. 이제 기존에 우리가 자율주행 차에 트렁크를 열면 PC가 들어있는데, 거의 다 PC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PC가 들어있는데 그게 조그만한 프로세서로 바뀌는 게 이제 내년 초부터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다 이런 부분입니다. 즉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서울에서 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목포 다 가고 강도 가고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이런 어떤 완전 자율주행의 꿈은 너무 멀었고 넌 그걸 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뭐가 이슈냐면 이제 자동차사가 고속도로에서 도심으로 서서히 들어가는 현실적인 자율주행 진화는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 전기전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고성능 자율주행 프로세서나 자율주행 센서나 소프트웨어 플랫폼, 우리가 말하는 라이다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올 1월에 CES에서 보면은 이제 보쉬가 뭘 발표했냐면 내년부터 레벨 4 자율주행을 위한 라이다를 대량 양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건 이제 자율주행 스타트업이 루미나를 겨냥한 발언이다. 철저하게 겨냥한 발언인데 어쨌든 이제 내년이 되면 엄청나게 싸지겠네 이런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현대도 투자한 이스라엘의 옵시스라는 라이더 회사는 내년도에 고성능 라이다를 한 대에 4대를 달면 차량 한 대에 4대를 달면 360도를 볼 수 있는데 라이다 한 대 가격을 $150에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4대 하면 $600입니다. 상당히 내려간다. 이제 곧 어떤 자율주행차의 큰 혁명의 시간이 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 2025년에서 2027년 정도면 자율주행 프로세서, 자율주행 센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안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안정화되는 시간 이후에는 자율주행이 크게 발전할 거다. 이건 또 어디에도 영향을 주냐면 대량 양산된 센서들은 로봇에서도 영향을 주고요. 스마트 팩토리의 로봇도 영향을 받아서 잘 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작년 한 11월쯤에 미아에서 이제 자율주행 2023 어떤 변화를 맞이할까라는 보고서를 하나 제출한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을 좀 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심 자율주행을 잠깐 보면 이제 도심 자율주행으로 넘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아까 디지털 트윈 나왔던 게 이제 비슷한 문제로 현실 속에서도 이제 자율주행차에서도 디지털 트윈이 중요해지고 그럼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개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작년에 이제 나온 상당히 재미있는 발표는 뭐가 있었냐면 모비라이라고 하는 센서도 만들면서 자율주행도 하는 업체가 우리가 마이애미에서 2주 만에 자율주행을 끝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 2주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수치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모비라이 상장 당시에 전 세계에 1억 2천만 대의 모비라이 카메라를 달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여러 회사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모아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비라이가 가지고 있다가 즉 이미 유럽과 이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정밀지도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2주라는 게 어떤 거냐면 마이애미 정밀지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위에서 AI를 열심히 학습시켜서 충분히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로 차가 도착해서는 테스트만 했더니 2주면 충분하다 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 상당히 발전해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서비스적인 요소를 좀 보면. 네, 시간 관계에서 뒤에 잠깐 좀 보면 즉 공유 모델을 도입하는 도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되면서 시골 지역에서 어떤 이슈가 있냐면 버스 회사들이 나 운영을 더 이상 못하겠어라고 지자체 얘기를 해요. 그럼 지자체가 계속 보조금을 줍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버스가 자주 다니냐면 버스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다녀요. 여기서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윌슨시티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5개의 버스 노선으로 1시간 주기 운행하던 거를 소형 밴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불러서 타는 거죠. 대신 이제 비용을 1.5달러로 책정을 하고 이렇게 책정한 다음에 기존에 버스에 들어가던 비용들을 다 보조금으로 거기에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한 운영을 해보니까 주당 한 3,700회 운행을 해서 기존 버스가 1,400회 운행인데 사람들의 이동이 늘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간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래서 예산이 근데 30만 달러가 더 들어가네. 그래서 주민회의를 통해서 야 이게 지자체 부담인데 어떻게 할까? 오케이 2.5달러로 요금 인상을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될 거야. 이게 앞으로 어떤 교통에서 일어날 상당히 변화로 보고요. 지금 지자체들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생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이제 기아의 니로 플러스나 PBV라고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아마존 리비안의 전기 배송 밴을 잠깐 좀 보면 지금 요게 이제 기아 니로 플러스를 보면 택시 전용 차량인데요. 기존 차량은 약간 달라요. 뒤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운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 타지만 승객이 되면 뒤에 타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을 어떻게 충분히 확보해 줄 것인가라는 게 이제 니로 플러스의 이슈인 거죠. 그래서 뒷좌석을 높이고 그 밑에 그림처럼 뭐냐면 뒷좌석 승객이 내 공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승객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 여기를 위해서는 당연히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가 필요하겠네.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리비엔의 이제 전기 배송 밴을 보면 배송 운전자의 사용성을 위한 설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 플랫폼을 통해서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살짝만 밀어도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배송하면서 배송 운전자들이 겁내는 게 이제 그 사각지대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인데 360도를 볼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서비스 기반 차량 설계가 많이 늘어난다. 탑다운으로 가는 부분들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이제 우리가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전기차에 따른 생산 변화가 있고요. 테슬라가 대량 생산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자동차사 입장에서 기존 공장을 전기차로 생산 전환을 하던가 아니면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홀류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컨베이어 방식을 셀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것처럼 이제 자동화와 로봇 활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 것인가. 그리고 고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금 이제 이 자동화 로봇 활용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제 고장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품질 이슈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생산을 했을 때 품질이 좋을 것인가. 이제 뭐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테슬라 발표에서도 보면 미국 공장에선 로봇 중심으로 가면서 마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 문제 나온 부분들을 이제 그 특히 이제 병목광선 나온 부분들을 사람으로 대체해서 상하이 공장에서 오히려 이제 품질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런 보고서도 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과 로봇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이슈 세 가지, 테슬라, 벤츠, 현대에 보면 기가 팩토리 56, 그다음에 HMGX 싱가포르 공장의 이제 이슈들은 보면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는 적은 모델을 대량 생산하는 게 이슈가 되고 있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장은 홀류 생산입니다. 내연기관과 전기차를 어떻게 홀류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현대의 HMGX는 주문형 생산인 거죠. 즉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지정하면 거기서 즉석으로 찍어내는 이런 부분이 이제 되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플랫폼이 이제 테슬라의 Manufacturing Operating System이라고는 MOS 부분하고 벤츠의 MO360도 많이 참고가 될 거고요. 현대 eForest는 이제 전체 스마트 팩토리 전체를 이제 나타내는 용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온 부분이 이제 요게 이제 저기 부분이죠. 이따가 저 엔비디아 옴니버스 발표 좀 있을 텐데, 그러니까 벤츠가 발표한 게 옴니버스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했더니 한 20% 정도 절감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박수인 대표님 와 계신데 이 비주얼 컴포넌트에 나와 있는 이제 시뮬레이션 부분입니다. 이제 최근에 결국 이제 그 디지털 트윈에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단순히 가상 세계가 아니라 실제를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있는 다양한 로봇들이나 생산을 컴포넌트로 넣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툴들이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부분하고 지금 전기차 시대에 이제 테슬라 얘기하고도 좀 비슷한 얘기를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의 대형 업체들이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요 솔루션에서 또 하나 이제 어떤 그 고민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디지털 트윈을 위한 활용한 시뮬레이션에서 결국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 부분이 있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까 이제 장 교수님 발표에 나왔던 것처럼 리얼월드하고 사이버월드의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주요 이제 대형 업체 조금 제가 이제 죄송하면서 주로 이제 그 현대 쪽 자문을 하다 보니까 현대 쪽만 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추상화 레벨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뭐 현대, 삼성, LG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사이버월드에서 리얼월드까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리얼월드의 소프트웨어뿐만이 아니라 리얼월드의 하드웨어를 어떤 식으로 뭐 통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이 있으면 로봇의 최소한 모터 드라이버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그 정의사항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로봇 생산이 대량 생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스타트업에 주문해서 일부 가져오는 로봇을 이제는 로봇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직접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가 캐스팅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 뭐 상당히 뭐 몇 년 됐는데 이제 충격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프레스하고 뭐 조립하고 이런 부분을 넘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가 캐스팅을 통해서 찍어내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열 변형이라든가 세부적인 마감이라든가 이제 이런 품질 문제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 이제 이슈가 될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언박스 프로세스가 과연 성공할 것인가. 물론 이제 조립을 하는 거죠. 이게 기존의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6개의 모듈로 나누어서 조립하는 부분, 생산 단가를 줄이자. 그래서 뭐 제조에 필요한 이제 시간 한 30% 정도 감소하겠다 이런 부분 나오고, 그래서 2030년까지 2천만 대 생산 목표의 언박스 프로세스가 이제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동차사들도 생산에 이제 셀 방식 적용이 늘어나는데 아이디어란 셀 방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뮬레이션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좀 있고요. 현대차 쪽에 이제 HMGX 쪽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 벤츠의 이제 스마트 팩토리 56 많이 이제 참고가 되고, 이게 MO360이라는 플랫폼이 전체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 테슬라의 이제 MOS랑 뭐 비슷한 수준으로 우리가 좀 보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그 아레나 2036에서 독일의 대형 산학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계하고 있는 게 카테나 X 해서 전 데이터 관련 표준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 SDM 부분이죠. Software Defined Manufacturing 부분들. 그래서 SN4FGI 정확한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부분, 스마트 팩토리 관련한 부분, Software Defined Manufacturing 부분이 이슈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대 HMGX는 뭐 정보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공개는 잘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보면은 이제 개인의 니즈에 맞춘 이제 주문형 제작을 어떻게 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을 통한 이제 공정 최적화 부분, 그 다음에 공장 내에서의 로봇 사용성을 극대화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이제 많은 그 고민들이 녹아 있고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레퍼런스 공장이 돼서 이제 현대차의 발전에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은 모빌리티 100년 만의 패러다임 변화가 전기차 자율주행 서비스라고 하는 자동차의 변화를 만들어낸 동시에 이제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의 중요성이나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대량 양산에 대한 고민들, 소비자 선호에 대한 이제 맞춤형 생산의 부분들, 그리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건 뭐냐면 자동차와 생산이 나눠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테슬라의 모델처럼 통합해서 볼 것인가, 그리고 생산 단가의 절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이슈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페이지고요. 그래서 전기차 자율 서비스의 진화에 따라서 생산 방식을 어떻게 할까라는 걸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량 양산이나 홀류 생산, 주문형 생산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테슬라보다는 기존 자동차사 입장에서 홀류 생산이나 주문형 생산의 고민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팩처링, AI, 디지털 트윈, 로봇의 사용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결국 어떤 부품이나 차량, 스마트 팩토리 로봇을 전체 연계해서 발전시키는 부분이 이제 중요할 거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나중에 또 이제 많은 얘기 나누면서 또 이제 나누면 좋겠고요. 네, 또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와 우리나라의 산업의 발전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